오늘의 주제는 언론사란 이름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보도들입니다. 3월 첫째 주 채널A와 TV조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채널A는 지난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료봉사 행보를 찬양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안 대표는 이달 1일부터 대구에 내려가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대구에 내려가서 봉사를 하는 것 자체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그의 봉사 행위를 좋게 그려준 기사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채널A가 좀 많이 과하더라고요. 땀 흠뻑 안철수 행동하는 정치인 호평이라는 약간은 오글거리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널A의 동정민 앵커는 신당은 잘 뜨질 않아 정치적으로는 외롭지만 땀에 흠뻑 젖은 모습엔 여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리포트를 소개했습니다. 선거에서 언론이 특정 정당 대표의 정치적 외로움이나 땀에 흠뻑 젖은 모습까지 공감하고 강조해주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가 겪을 정치적인 외로움까지 상상하는 이런 멘트는 정당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앵커 멘트뿐만 아니라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수행원 없이 내려온 안 대표 부부는 모텔에서 자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료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라면서 이들의 소탈한 모습을 강조했고요. 또 온라인상에는 지금까지 안철수 모습 중에 가장 멋있다. 유일하게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라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라면서 누리꾼 사이에 긍정적인 여론만 취사 선택해서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절대적인 선거 보도량이 적은 이 상황.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고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만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칭찬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방송사들의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 현장이나 아니면 선거운동 전략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양적 분석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니터한 2차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주제로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동정을 전한 기사가 각각 35% 또 24%로 많았습니다. 물론 공천과 관련한 소식도 많았는데요. 같은 기간 공천 관련 소식도 24%를 기록해서 주로 방송사에선 선거 전략 또는 후보들의 동정 또는 정당들의 공천 소식을 선거 보도에 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보도 흐름 모두 인물 중심, 정치인 중심의 선거로 빠지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할 기사도 공천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였던 기사입니다. TV조선은 지난 5일 비문 민병두 탈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비문 민병두 탈락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 동대문구 을의 민병두 의원이 탈락됐습니다. TV조선이 이 공천 결과를 알리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죠. 여당을 친문과 비문 프레임으로 갈라서 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민병두 의원은 비문이라서 공천에서 탈락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당과 탈락 후보에 낙인을 찍는 보도를 하면서 정작 양측의 주장을 하나도 리포트에는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의 리포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비문이라서 탈락시켰는지 민병두 의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폭로, 인신공격, 이슈 제기 등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해 볼 때 언론이 이를 다룰 땐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 당사자의 반론이나 확인을 실어서 보도해야 하고요. 그러나 TV조선은 당사자들의 입장도 싣지 않았고 특히나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여당의 반론도 싣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계파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라고 확인된다고 해도 선거에서 계파 갈등이 있다라는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보고 투표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정당 내부가 씨름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언론이 자꾸 특정 정치인을 부각하면서 노선 찾기와 계파 갈등을 보도 소재로 쓰면 선거가 인물 중심, 계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주엔 좋은 보도는 없었을까요? 채널A와 TV조선이 특정 정치인과 계파를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그들을 띄워주거나 그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시도를 했다면 이번에 JTBC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도록 맥락을 설명해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송사들의 선거 보도가 뜸하다가 지난 4일부터 선거 보도량이 갑자기 늘었는데요.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때문입니다. 당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모두 관련 보도를 한 건 이상 냈는데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에 집중할 뿐 여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JTBC만이 유일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JTBC는 이날 7개의 리포트를 냈는데 가장 마지막 리포트인 선거법상 투표권 없으면 선거운동할 수 없어 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설명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형을 받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당연히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달한 JTBC는 그러면서도 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중앙선관위 내부의 조사 진행 상황도 알렸습니다. 오로지 JTBC만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이해를 돕는 이런 설명을 덧붙인 거죠. 공영방송 KBS나 MBC도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나왔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에 집중했는데 말입니다. JTBC는 다음 날에도 옥중 편지가 가지는 맥락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5일 나온 노무현 땐 펄쩍 뛴 통합당, 이번엔 천금 같은 말씀이란 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편지에 대해 천금 같은 말이라고 평가한 미래통합당이 그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엔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현실 정치한다며 비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JTBC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였던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재임 중에 김정일 위원장과 맺었던 14선언이 이명박 정부가 된 이후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목소리를 낸 건데요.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파고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래통합당 반응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이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다. 오히려 천금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JTBC의 보도는 이전과 현재의 너무나도 달라진 제1야당 입장을 비판적으로 전하는 기사였던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전에야 선거의 여왕으로 통했다고 해도 2020년 21대 총선에까지 그를 불러들이면서 마치 대단한 전략인 양 포장하는 것은 언론사의 역할이 아니라 정당을 돕는 선거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인물 중심의 선거 보도는 정책 선거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전체 선거 보도를 가지고 양적 분석을 해보니 정책 보도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JTBC에서 단신으로 다뤘죠. 이제 대형 정치인 중심의 선거 보도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정책 중심의 선거 보도는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